개발 이후 거주권 보장을 요구하며 시위를 재건축 단지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그 사람들한테 좀 알려준다는 게 좀 그게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타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해 주시고 해서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저 또한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제는 흔히 알고 있는 상식에 반대되는 진실인데, 흔히들 이제 부동산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불인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는 상식에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 제가 재개발 책을 한 권 추천을 드렸는데, 질문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게, 이 책이 조금 오래된 책인데 지금 봐도 되겠냐,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책을 봐도 되겠냐, 그런 질문을 많이 주셨습니다. 제가 그 책을 봐라고 한 게 재개발에 대한 지식을 조금 체계적으로 지식을 습득을 하고 싶으면 이 책이 좋다, 이 책 한 권만 보면은 어느 정도 재개발에 대한 그 체계를 갖춰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 지금 충분히 봐도 됩니다. 그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뭐 재개발에 대한 세금이라든지 아주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라는 게 아니고, 재개발에 어떻게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지 절차나 흐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려준 책이기 때문에 많이 바뀌었지만 그 바뀐 내용하고는 별개로 크게 상관없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책을 보면은 재개발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이나 지식들을 갖출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봐도 충분히 괜찮다, 상관없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꾸 이 책 파는 것 같은데 전혀 저랑 상관없습니다. 예,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보통 우리 불인이 분들이나 부동산에 많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조용할 때 뭐 이렇게 내리거나 안 그러면 이렇게 계속 보합세를 유지할 때, 이때는 관심이 없습니다. 계속 관망하고 있다가 핫할 때, 이래 막 급상승을 할 때, 불장일 때, 마음이 급하면서 지금 사야 될 것 같아, 안 사면 더 오를 것 같아, 그런 식으로 핫할 때 이래 매수를 하는데, 이걸 조금 바꿔보시라. 조용할 때 사놓고 핫할 때 수익을 내든지 팔든지 하시는 게 낫지,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조용한 시기에 매수를 하는 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하고 힘들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험이 많고 고수들은 정말 불장일 때는 잘 안 사요. 그래서 지금같이 조용하거나 약간 관망세일 때, 이때 조금 급매를 사거나 오히려 매도가 잘 안 될 때, 이때는 매도가에서 조금 더 깎아가지고 그렇게 사기도 좋으니까 이럴 때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또 팁을 말씀드리면, 집을 이제 보러 갈 때 팁을 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들어가면은 신발장 있지 않습니까? 그 신발장을 한번 싹 열어보시고, 신발장에 만약에 과위가 있다 그러면 호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가격을 조금 내릴 수 있거든요. 왜냐? 그 과위가 있다는 건 그동안 집을 오랫동안 못 팔았다, 그래서 과위를 두면은 뭐 집이 팔린다, 그런 미신이 있는데, 그런 미신까지 동원할 정도면 그 집이 오랫동안 안 팔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든다, 이 집에서 꼭 실거주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너무 좋다는 티 내지 마시고, 이 집 오랫동안 안 팔렸을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약간 이런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부동산 소장님한테 금액을 낮추고 이 가격이면 내 사겠다,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래 신발장 열어보시고 거기 가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간단한 팁입니다. 예전부터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대출은 위험하다, 남의 돈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래서 대출 내지 마라, 집 사는데 무슨 대출을 내냐,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출을 내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상환기간은 얼마나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이 대출을 빨리 갚고 싶은 마음에 10년 하겠다, 15년 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 대출 받을 때 15년인가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금 상환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 대출을 빨리 털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대출은 위험한 거니까 빨리 상환도 하고
가급적이면 대출은 빨리 갚고 혹시라도 진짜 대출을 부득이하게 받아야 되면 빨리 갚고 고정관념이나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투자를 오래 하거나 부동산을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를 하거나 경험이 쌓이게 되면 대출을 많이 받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대출은 능력이고 자산입니다. 가급적이면 대출은 안 갚습니다. 예. 특히 지금 같은 시기는 대출을 갚아버리면 다시 대출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절대 대출 안 갚고 계속 그 돈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환기간도 30년, 33년, 35년 뭐 그런 식으로 최대한 길게 해서 가급적이면 원금 상환도 작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무조건 대출은 많이 받을수록 좋고 상환기간은 최대한 길게 하는 게 좋다. 제가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한 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짜장면 가격 뭐 6,000원 막 이렇게 하죠. 30년 전에 짜장면 가격이 얼마였겠습니까? 1,000원? 500원? 아마 이 정도 했을 건데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 30년 전에 화폐 가치랑 지금 화폐 가치랑 완전 다릅니다. 30년 후에 화폐 가치랑 지금 화폐 가치랑 완전 다를 거예요. 그래서 30년 후에 그 돈을 지금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금 1억을 쓰고 이 1억을 30년 뒤에 갚을 수 있다. 30년 뒤에 1억은 완전 똥값일 거예요. 근데 그걸 30년 뒤에 갚아도 되니까 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시는지 한번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대출은 가급적이면 길게 하시라. 상환하지 마시라. 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항상 대출을 제가 얘기를 할 때 그 대출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제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조건 대출을 많이 끌어서 대출을 많이 받아라. 상환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급여가 나와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된다. 그거를 전제로 깔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승진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신용도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거를 오해가 없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무조건 저렴한 데가 좋다. 내가 이 아파트를 투자 또는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데 이 아파트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너무 비싼데 요 길 건너 요 아파트는 이거 되게 싸다. 가격을 보니까 이 아파트는 엄청 많이 올랐는데 그동안 이 아파트는 하나도 안 올랐다. 제자리다. 이 아파트가 그럼 앞으로 요렇게 따라가겠네. 오르겠네. 이 대단지 아파트만큼 싼 저렴한 이 아파트도 따라가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돈도 부족하고 하니 그리고 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 대출도 많이 껴야 되니 차라리 대출 없이 내 돈으로 갈 수 있는 이런 아파트를 가겠다. 요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아닙니다. 비싸도 이 아파트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 아파트는 계속 오를 거고요. 이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작게 오를 겁니다. 만약에 여기 A급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이 아파트가 그대로 있다. 갭이 많이 벌어졌다. 그러면 조금 따라가겠죠. 조금 따라가겠는데 이 아파트는 더 치고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장이 안 좋아서 하락장이 온다. 그러면 이 아파트는 버틸 거예요. 근데 이런 아파트는 하락 폭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싸도 A급 아파트를 선택하셔야 된다. 입지 좋은 데를 선택하셔야 된다. 만약에 정말 싸다. 내가 저렴한 곳을 비싸서 못 간다. 그래서 내 예산에 맞춰서 조금 싼 데를 가고 싶다 하면 저평가된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데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같은 지역에 한 동네에 이 아파트는 비싸고 이 아파트는 싸다. 그러면 여기가 저평가다. 이런 거 말고 좀 지역을 좀 크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뭐 서구, 뭐 북구, 뭐 사상구 뭐 이런 서부권 지역의 아파트가 계속 싸고 여기 바닷가 쪽에 뭐 해운대나 뭐 수영구나 뭐 동래구나 뭐 해수동이죠. 해수동 쪽이 엄청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는 계속 제자리다. 그러면 이런 지역이 저평가됐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쪽을 좀 노리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조건 저렴한 곳이 좋다. 돈에 맞춰 가겠다. 난 대출 필요 없고 내 돈에 맞춰 가겠다. 그런 고정관념을 좀 버리시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계속 좀 착각을 하시는 게 뭐냐면
분양권 뭐 거래를 하거나 뭐 입주권 거래를 하거나 할 때 이 피만 보는 경향이 항상 있거든요. 뭐 분양권을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군데가 분양가가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5억이다.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뭐 2억에 붙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랑 분양가를 합치면 여기는 7억이다. 새로 뭐 분양을 한 데나 그 인근에 분양권을 보니까 여기는 피가 3천만 원이다. 그러면 야, 여기가 피가 싸니까 여기 투자를 해야 되겠다. 또는 여기를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분양가가 6억 5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6억 8천인데 입지가 여기가 훨씬 입지가 안 좋아요. 여기가 입지가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분양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피가 한 2억이 붙었다. 근데 여기는 입지가 애매한데도 고분양가로 분양을 했고 피가 3천밖에 안 붙었다. 그런데 여기 피가 3천밖에 없으니까 투자금이 싸다. 그래서 3천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총액을 봐야 됩니다. 총액을 보고 요 입지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피만 보고 투자하면 정말 피 봅니다. 이런데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할 때 진짜 심할 경우 이 마이너스 피도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만 보시면 절대 안 된다. 꼭 항상 총액을 보고 총 금액이 적당한지 그거를 항상 살피셔야 됩니다. 예, 그거를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분양권 그 분석을 할 때도 자재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항상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볼 때 자재를 항상 봅니다. 자재를 보고 아파트에 뭐 로비나 뭐 공용부나 아파트 안에 뭐 자재가 얼마나 화려한지 뭐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자재가 좋고 굉장히 좀 화려하면 야, 이 아파트 굉장히 좋구나 라고 하는데 시공사에서 왜 자재를 좋게 할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은 시공사에서 봉사 정신으로 우리는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주 입주민들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자재를 좋은 걸 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상대적으로 입지가 안 좋은데 그 팔아먹기 위해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합니다. 입지가 안 좋고 또는 굉장히 비싼 분양가로 비싼 가격으로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자재를 굉장히 좋게 합니다.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합리적이면 자재를 좋게 하지 않아도 팔리거든요. 그래서 자재를 좋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재가 좋고 굉장히 뭔가 화려하고 좋다 그러면 입지가 안 좋은데요. 거기는 아파트를 팔아먹기 위해서 입지가 애매한데 정말 안 좋은데 그런데 자재라도 굉장히 좋게 해서 사람들 눈을 현란하게 만들어서 현혹을 시켜서 그렇게 팔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좋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재나 이런 걸 보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 이유입니다. 예. 입지가 좋으면 자재가 안 좋아도 상관이 없거든요. 만약에 내 실거주 하는데 자재가 안 좋다 그러면 인테리어 좀 하시고 좀 고치시면 됩니다. 입지가 좋고 분양가가 싸고 하니 자재를 좋은 거를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를 미리 사셔서 입주하셔서 자재가 마음에 안 들고 뭔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인테리어 새로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뭔가 찍고 나면 걱정이에요. 야, 이거 정말 도움이 될까 이렇게 막 항상 걱정을 하는데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지금 구독자가 다시 또 조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주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구독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조회수가 계속 많이 나오면 기분 좋은 마음으로 계속 영상을 찍을 수 있으니 그렇게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고 주위에도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